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총정리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일별로 다시 한번 그날 물론 뉴스브리핑이라든지 코멘트를 좀 드렸던 내용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쌓여가지고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작은 그 실마리라든지 인덱스를 제공을 해주니까 요일별로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정리 부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번 주 다 통들어가지고 제약주들의 반등 부분들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실적 장세가 삼성전자의 실적 장세 부분들이 끝나고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달이죠.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 파생을 통한 파생을 통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 지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지수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 자기 원하는 변동성 부분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그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거 지수와 상관없는 별도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어떤 이슈 모멘텀, 정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업종군의 특이사항들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대비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약주들이라든지 이쪽 그 제약 바이오 쪽의 국내 시작의 모멘텀 부분들은 이걸로 시작했어요. 신약 후보 물질을 5천억 정도 지원, 10년 계획, 100개 파이프라인을 선정해서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하겠다. 정부 정책으로 어떤 스타트 포인트 부분들을 만들어줬죠. 그게 첫 번째가 나왔고, 두 번째로 그 FTA 승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13조짜리 적자 회사인데 길려드가 10조 원 이상 정도의 자금을 해서 그 파이프라인 신약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로 라인을 매매를 하는 또 M&A를 통해 가지고 기술력을 한꺼번에 흡수하는 그런 전략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모멘텀 부분들의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들의 저가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반등, 바이오라든지 제약 부분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헬스케어까지 움직이면서 동반 상승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과 플러스로 중국의 상승, 중국 증시의 기업 실적 기대감 부분들, 이걸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가 8월 달에 끝났고 8월 달에 끝나면서 이제 시진핑 정권 2기 되게 상당히 1인 체제의 집권 부분들이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부분들은 이제 10월 달에 있을 당대회예요.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정비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핵심 요직, 그 다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부분들의 어떤 확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웬만하면 외풍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다 커버를 해주고 긍정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기반의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당대회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중국 증시의 인위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를 긍정적인 방향 부분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그렇지 않아도 신흥국 대비 좀 낙폭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 대비 상승폭 자체가 조금 제한되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장에 차이신 PMI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 PMI 지표 부분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제조업 지표도 우상향 부분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기반의 정치 권력에서도 당대회까지는 조금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종목군들 추가 반등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반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석유화학 신호팩이 상반기 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됐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배 올라가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국 증시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사드 영향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웃기는 내용 부분들이 또 없잖아 좀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드 관련된 부분들의 연장선상에 보시면 뭐까지 보실 수 있나요?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중국 집중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약간 뭡니까? 다각화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 빠르게 좀 나오고 있어요. 다각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생각 외로 우리가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쁠까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그런 그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그 섹터 부분들을 바라봤는데 불구하고 막상 실적 부분들은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LG 생활건강 자체에도 실적 부분들이 잘 나왔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이번 주 초반 부분의 변동성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화요일 날에 새벽 6시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장중에 출렁거릴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었죠. 그리고 근데 당일 하루 만에 그 마무리가 좀 됐던 부분들이 좀 없잖아도 있고 이제 수요일 날 보신다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치매 안심센터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1조 1000억 정도 투입 그리고 통신 3사 25% 선택약정 관련 전격 합의 소송 포기 나중에 당근 줄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하고 치매 안심센터 어떤 치매 국가 책임제제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역시 헬스케어예요. 제약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제가 몇몇 종목 관련된 코멘트는 웬만하면 뭐 지나와서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집중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느낌 자체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전 정권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책임제라는 부분하고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급여 하는 부분에서 의료 수가라는 이런 부분 쪽에서 뭔가를 좀 뭡니까 책찍과 당근 부분에서 이제까지 헝클어졌던 부분들을 좀 정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몇몇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이것 봐라 제약 바이오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뭐 휴젤이라든지 메디톡스라는 이런 종목군도 연관성을 하지만 일단 이쪽 군에 들어가죠. 그 종목군들이 이미 치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보면 정부에서도 자금에 이번에 예산안에서 이제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쪽 그 제약이라든지 근데 특히 헬스케어라든지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규제 산업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방향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들의 매출 자체가 1에서 3이 될 수도 있고 3에서 1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부분에서 정부 자금이 일단 들어가면서 수요를 좀 확장시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코스닥의 반등 부분들을 이끌고 틈새 시장으로 향후에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반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이번 주에 제일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소음과 인성 그 다음에 코스닥의 색채가 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LG 같은 경우에 그 차량 부품 인수가 지금 완벽하게 된 건 아닙니다. 된 건 아니지만 JKLW로 인수를 추진을 하면서 자율주행 가고 LG전자 텔레메틱스 그 다음에 LG 디플은 OLED 이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는 기술력 자체가 공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공면으로. OLED의 장점 부분들 벽지 TV 얘기를 드렸었죠. 벽지 TV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보세요. 주말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가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 LCD로는 이렇게 플렉서블이 안 돼요. 백라이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LG 시그너처죠. 아마 그 고급 제품 명칭이 맞을 거예요. 벽지 TV를 보면 밑에 선 자체도 너무 얇게 돼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차량의 전장 부분들까지 들어갔을 때
다양한 수직 계열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텔레매틱스라든지 이 부분들까지 그 다음에 차량용 전장 부분 전책 수직 계열 부분에 상당히 선방 부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LG이노텍, LG전자의 주가 상승 부분도 있건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인수까지 좀 됐으면 하는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얘기, LG 디플 그 OLED 수율 85% 달성, LCD와 가격 격차를 60% 이상 줄였다. 제가 이 기사를 찾았어요. 지나가다 봤는데 OLED 수율 자체가 85%면 일단 70% 이상만 넘어가면 이건 양산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부터 진행되면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면 가격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전자가 P10 공장 부분들을 증설을 하고 P10 공장을 통해 가지고 중소형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기반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게 이쪽 OLED TV 쪽에서 양산 수율이 안정화가 나오니까 이걸 확장하고 중소형까지 잡으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하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을 하고요. 그러면 이쪽 섹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 할까요? 투자가 확대가 되겠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적으로 뭡니까? 투자 부분들에서 향후 먹거리 부분들의 포석 부분들을 잘 지금 포석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한 것은 통상임금. 근데 제가 보는 기준 부분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1조 원에서 1조 원 이익, 그 다음 16조 원의 이익 기업은 보유했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좀 안 되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걸로 인해서 회사 자체의 불확실성 부분을 만들었는데 역으로 그 금액 부분도 1조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처음에는 3조 원 정도 얘기 나왔다가 그래도 1조 원 초반대 정도 나오니까 그날은 하락 부분이 나왔고 금요일장에는 조금 반등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건으로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밸류상으로는 저평가 부분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서도 난간 부분들 해서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중국 사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매출 하락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여기저기서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역으로 한번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만 그거죠. 어렸을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애가 잠깐 뭐 하나만 잘하면 정말 이뻐 보이죠. 그걸로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M&A 관련된 부분에도 도시바, SK하이닉스를 인수를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바가 웨스턴 디지털에 독점 교섭권을 주려고 그러다가 얘들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베인캐피탈 진행하고 대만 홍하이 기업에서 하나 또 던졌죠. 도시바 주식 애플까지 들어가면서 애플이 들어가면서 베인캐피탈의 매력도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화이팅 잘 돼가지고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니면 어차피 그 베인캐피털이라든지 애플이 뭐 자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생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라인 관리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력도 간접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애플이 또 하면 수요처도 확보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베인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팔고 넘어가겠죠. 자기들은 그거에 뭐 주축으로 별로 관심이 많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SK하이닉스를 지분 매각할 수 있는 지난번에 그거 관련된 콜옵션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사 회생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스마트폰 지금 뭐 V30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말씀드렸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전략 중에 하나가 고급 제품만 듀얼 카메라가 들어간 게 아니라 중저가 폰이죠.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중저가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이쪽 센서라든지 렌즈 모듈 업체 쪽에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우리가 물론 우리 국내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스물오심 동시만기라는 큰 장, 투기로 움직이는 변동성으로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는 큰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위아래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그 전까지 그 변동성을 키울 만한 시장에서 한두 가지 내용 부분들이 가끔씩 계속 출현이 돼요. 첫 번째 미사일 발사 한번 해주고, 두 번째로 해외 쪽에서 뭐 트럼프의 어떤 구두 발언 이런 부분들로 우리나라 시장을 그냥 밀어도 좀 흔들 수 있는 변동성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진영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망언 부분들이 어떻게 또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 부분들로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경제지표, 그리고 9월 1일 날에 있었던 중국 차이신 지표 6개월 내 최대치라고 말씀드렸고, 상해 종합지수의 상승 부분들은 그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밑바탕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7월 달에 개인 소득 부분들이 전월 대비 0.4%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우리나라도 실적 자체도 코스피 실적 좋고 코스피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다는데 막상 보면 시장에서 변동성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긍정적인 시각 자체가 점차적으로 변동성에 세뇌당하면서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 부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9월 달에 FMC라든지 그 다음에 22 통화정책 회의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변동성이 생길 성에 대한 이제까지 우리가 당해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세뇌 부분들을 당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향후 하반기 전체적인 그림 부분들을 그리는 특히 유동성의 그림 부분들을 그리고 확인해 가야 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혹시 지난번처럼 그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150 부분들 얘기처럼 63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서 쭉 끌고 온 것처럼 이렇게 큰 변동성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신용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과도하게 포지션 부분들을 가져가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겁게 움직이면 박스권 파동에서 엇박자 타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본격적인 박스권 상단 돌파 파동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자금도 줄어들고 투자 심리는 최악의 조건 부분들 하면 그 상승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급 조절 부분들을 좀 잘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때는 역으로 지수를 매수하면서 지수를 한번 관심권을 좀 두시면서 시장에서 역발상 부분들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항상 시장의 수급에 대한 논리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되는, 그리고 경기지표 부분들이 우상향되는 어떻게 보면 정배열 추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단기 소음의 가능성 부분이 더 높다는 확률 부분들을 좀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주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내 얘기를 드리고 설명드릴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송 부분들은 웬만하면 20분, 30분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이제 목이 감기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20분, 30분 정도 내에서 나눠서 올려드리더라도 이런 부분들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별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리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경기지표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간의 시장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시장에 대한 그림 부분도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부분들은 다음 주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 부분들, 어떤 중심 포인트 부분들이 있는가, 이걸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3부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마무리하면서 어느 분이 보니까 아직 제가 답글은 올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냐고 어떤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카페 부분들은 있는데 아직 뭐 오픈할 정도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 부분들을 많이 올릴 생각 부분들 없어요. 구조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 2부에서인가요?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분들이 좀 차분하게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는 종목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채널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후에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3부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날씨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즐거운 그 주말 보내시고, 좋아요 한번 쭉 눌러주시고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이쪽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